자, 이번 주제는 타입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타입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타입 검사, 타입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3장 Let Recursive Language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 Let Recursive Language 잠깐 좀 돌아가세요.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타입 체킹 타입을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일종의 그 동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Recursive Language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돌아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노트패드로 ex1. Let Recursive Language라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로 1 빼기 2 이런 이그�եմ플을 한번 살펴보면요. stack run에 let recursive lang의 exe의 x1.lc 라고 하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주 잘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0 해서 0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로하고 물음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그젬플의 의도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피연산자가 숫자여야 되는데 이게 0이냐? 라고 테스트한 결과 true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exp_val num 이라고 하는 거에 매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자리를 첫 번째 피연산자식을 계산을 하면 numVal이라고 하는 expressed val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expressed value에서 haskell 숫 인티저를 빼내기 위해서 exp_val num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exp_val num이라고 하는 거가 잘 haskell 인티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numVal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불리언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은 작성을 하면 안 됐었던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exceptions라고 하는 랭귀지를 배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에러 메시지하고 중단하기보다는 어떤 raise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raise해서 뺄셈의 첫 번째 비연산자가 기대했던 인티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exception을 이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일 텐데 사실 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티저 값이 나와야 될 자리에 불리한 값이 나와서 뭔가 이제 비정상 정도가 되는데 아예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미리 타입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불리언이고 원래 여기서 기대하는 게 인티저잖아요. 매치가 안 되니까 타입 검사 에러를 발생시켜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수정하세요 라고 이제 에러 메시지를 컴파일러가 내면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내면 더 바람직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if 해가지고 0이 제로냐 하면은 then 1, else 2 이런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true니까 1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마치 C처럼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정수만 넣다 하더라도 요거가 0이면은 true로 해석을 하고 0이 아닌 값들은 다 false로 반대죠. 0이면은 false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걸까요?
0이면 false고 0이 아닌 값이면 다 뭐 true로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될까? 뭐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parsing까지는 끝났지만 여기서 뭡니까? exp bar 불, 그러니까 불발이라고 하는 값을 기대를 해서 거기서 하스켈 불리언 값을 지금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그게 매치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이게 불발이 아니라 넘발일 테니까 원래 불발을 기대를 했었었는데 넘발 온 자리에다가 넘발에다가 exp발 불리언 값을 끄집어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프롬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배우는 타입 검사에서 미리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하이라이트 된 자리에는 불리언 값이 오는 불리언 값을 내는 그런 식만 와야 되는데 정수 값을 내는 어떤 그런 식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타입 검사 오류가 발생을 하게 해서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좀 수정하게 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또 다른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example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example 있을 것 같습니다. F 해가지고 우리가 F하고 12 하면 뭐 그냥 뭐 플러스 빼기 할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12를 주죠. X에다가 12 빼기 1을 하면 11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11이 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뭐 아주 간단한 example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11이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럴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12가 함수인 것처럼 지금 함수가 나와야 될 자리에 12라고 하는 함수가 아닌 인티저 값이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리커시브 인터프리터를 돌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12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넘발이 되겠죠. 12를 갖고 있는 넘발. 그 넘발이라고 하는 넘발 12라고 하는 expressed value로부터 클로저를 지금 끄집어 내려고 exp bar pro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져올 리가 없겠죠. 에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너무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오류를 내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일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보면 여기 함수 와야 될 자리에 함수가 프로시저 와야 될 자리에 프로시저가 오지 않는 형태로 뭔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아주 빈번한 실수를 할 수가 그러한 실수를 되게 빈번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프로그램 실행하고 나서야 지금처럼 프로그램 실행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타입 검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 컴파일하기 전에 타입 검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 저 하이라이트 된 자리는 프로시저가 와야 되는데 적어도 프로시저가 안 왔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컴파일 타입 에러를 내고 프로그램을 고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식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자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F에 컴파일 한번 해보겠어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런타임 에러가 났는데 왜 런타임 에러가 났습니까? 일단은 이 자리가 프로시저가 나오는 거는 뭐 잘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또 요것만 보면 요것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0이냐 텍스트에서 뭐 이제 true가 나오겠죠. true value를 내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true라는 값을 f의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true라는 값이 x로 넘어갔을 것이고 여기 이제 뺄셈의 정수를 기대하는 자리에 true라는 값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true라는 값이 이제 아마 불발로 표현이 됐을 텐데 그 불발에서 여기 이제 뺄셈이 뭘 했겠습니까? exp-bar 넘발인 걸로 기대를 하고 그 안에서 하스켈 인티저를 끄집어내는
exp-발 num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불발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매칭이 안 돼서 이제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타입 검사를 해서 프로그램이 잘못 쓰였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타입 오류를 내주도록 타입 검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해서 타입 검사는 인터프리터죠, 일종의. 정적 스태틱 인터프리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동적 인터프리터, 진짜 실행하는 거였는데 타입 검사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해석하긴 해석하지만 그걸 실행하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 특히 이제 타입하고 관련된 구조로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일종의 정적 해석을 하는 거죠. 실행하지 않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입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하고요, G 하고요, 그러니까 let하고 G라고 하니까 봅시다. H하고 하고 X하고 X1 이렇게 맞추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걸 H를 넘겨주죠. H를 넘겨주고 넘겨주면 H에다가 1을 넣어서 결과가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한번 보십시다. 한번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0이 일단 나왔죠. 잘. 그래서 이제 요 함수 f의 인자로 함수 f의 인자로 또 다른 함수 h를 지금 전달해 줬죠. 그래서 h가 지금 g라고 하는 거로 전달이 되고 요 자리가 이제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h1 이런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x로 가서 1 빼기 1 해가지고 0이 시험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때, 한번 이제 G를 보면요. G에다가 뭘 한번 넣어보겠자면 뭐 이런 걸 집어보는 거예요. Y를 받아서 Y가 0이냐? 그런 걸 한번 좀 넣어보는 것이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군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였죠. H를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리에다가 불리언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여기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전달이 되고 요건 불리언 값 아닙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그 값이 x로 전달이 되는데 x는 사실은 기대하기로 인티저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exp bar lum에서 패턴 매칭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에러가 나면서 듣게 되겠죠. 런타임을 하게 되겠죠. 요것도 이제 이런 것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몇 커플 좀 이렇게 실행을 머릿속에 해봐야지만 뭔가 이제 타입이 좀 잘못된 그런 케이스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요 example들이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걸러내고 싶은 그런 일종의 나쁜 프로그램인 거예요. 일종의 나쁜 프로그램들을 타입 검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걸러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인 하고 그래서 12하고 F 뭐 이런 example도 있었고 또 무슨 example 있었습니까? F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불리언을 이제 불리언을 남겨주는 바람에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가 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죠? 이 정도가 저희가 해왔던 example이 될 것 같습니다. if도 있군요. if 0, then 1, else 2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프로그램 타입이 잘 매겨지지 않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검사, 타입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types, 특히 이제 checked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에서의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7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제로 런타임 비헤이비어, 실행하면서 어떤 동작으로 실행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델링하는 어떤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고 뭔가 이제 프로그램의 동작을 미리 좀 분석하거나 예측을 하는 좀 비슷한 타입 체킹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자, 주어진 요걸 프로그래머가 작성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아까와 같은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탈하게 잘 실행이 될까, 아니면 안전하다는 말이 안전할까 아닐까, 즉 무탈하게 실행될까 안 될까, 특정 오류가 없이, 여기 이제 특정 오류란 말을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좀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오류 없이 실행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벌써 이그젬플로 들었듯이 뺄셈 할 때 두 개의 피언선자가 넘발로 잘 오는지, 그게 이제 그러한, 만약에 불발이 왔으면 특정 오류가 있는 것이죠. 불발이 아니라 둘 다 넘발이 와가지고 뺄셈을 하면 특정 오류가 없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본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런타임 에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가 이제 안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를 이제 분석을 미리 하겠다. 대신에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조금 이제 요 안전하다라는 말이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정의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의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하는 그런 타입, 선언하는 바를 그랬는데 사실은 선언하는 타입을 잘 이렇게 따르며 어떤 실행하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afety by types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타입을 프로그램에서 선언한 타입을 잘 따르며 실행한다. safety by types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우리 7장에서 checked language라고 하는 것과 inferred language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체크드 랭귀지에 더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벨리에이션 한다, 그러니까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란 말은 지금 이런 5가지가 항상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이러한 5가지가 항상 참이면은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게 이제 세이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두 가지 랭귀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체크드 랭귀지나 인퍼드 랭귀지에 대해서는 이 5가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변수를 계산을 할 시점, 그러니까 변수를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수의 값을 읽어오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변수를 읽어올 시점. 변수를 읽으면 읽을 시점에 그 변수는 이미 어떤 값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정의도 안 해놓고 읽으려고 시도한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뺄셈의 두 피언산자식의 값이 넘발이다, 이런 이야기고, 또 제로 검사식의 피언산자식의 EXP 값이 넘발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 가지 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또 제로 하고 여기다 또 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넘발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요거 계산하고 나면 불발이 나오니까. 근데 세 번째가 그 이야기예요. 제로 검사식의 피연산 지식은 넘발이 나와야 된다.
얘는 num 발이 나왔죠. 요거군요. 얘는 num 발이 나왔지만 요 바깥쪽에는 제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num 발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if 조건에 요 explcit이 항상 볼발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ocedure call을 할 때 요 자리가 procedure proc 유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면 우리는 checked language나 inferred language에서 우리가 지금 7장에서 다루려는 두 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안전하다. 이 다섯 가지가 만족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타입 에러 이런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식이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타입 에러를 내겠다. 타입 에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safety by type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자바에 따라서 자바를 정의한다면 또 자바에서의 safety가 보장하는 바가 또 다섯 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객체나 클래스에 관련된 또 안전성도 보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섯 가지를 보장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safety by types라고 하는 게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보장하지 못하는 건 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이제 뺄셈밖에 없어서 나눗셈은 없지만 뭐 나눗셈 뭐 빼기 대신에 나눗셈 도입하면 뭐 도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눗셈이 있었다면 divide by zero 0으로 나누는 나눗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게 안 지켜지다 하더라도 세이프티가 보장해야 될 범위로 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car라고 하는 걸 했는데,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car라고 하면 뭡니까? 그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 원소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 리스트가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그럼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runtime error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장하고자 하는 어떤 세이프티의 범위 안에 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어떤 함수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함수가 뭔가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 루프를 돌았어요.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고 리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이프티가 뭐 범죄 요 인피니트 루프를 도는 거를 우리가 배제하는 거를 우리가 두지는 않겠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다섯 가지는 포함을 시켰는데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가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것도 세 개는 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세 개는 우리가 단순히 타입 검사 쉬운 알고리즘이 없어요. 쉽게 요 세 가지가 만족이 되도록 요 세 가지도 보장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좀 루즈하게, 사실은 세이프티 바이 타입에 의해서 보장이 되었었다면 좋았을 내용이긴 하지만 알고리드미컬하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니 그냥 조금 느슨하게 페이크를 정의한 거예요. 요거는 보장하는데 요건 보장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세이프티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됐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걸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요 다섯 가지를 보장하는 타입 검사나 뭐를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널리시스를,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 정적 분석, 아주 대표적인 정적 분석 중에 하나죠. 타입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정적 분석랑 타입 체킹이라고 하는 정적 분석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정적 분석이 그냥 결과를 막 마음대로 내면 안 되겠죠.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분석기의 어떤 또 동작이 있겠죠. 그랬을 때 프로그램 텍스트를 일단은 받을 것이고, 그 분석기가 그 다음에 이제 accept 하거나 reject를 할 거예요. accept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safe하다, 앞에 다섯 가지를 보장을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더라도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실행했을 때,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확실하게 세이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이거 확실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세이프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cannot be sure. If the analysis cannot be sure 하면은 이제 리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젝을 결과를 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실행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동작을 하는 어떤 사운드하고 컨서버티브한 프로시저, 분석기, 검사기, 타입 검사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사운드하고 컨서버티브한 건전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잘 모르겠으면 리젝을 해버리는, 그게 이제 보수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리젝을 해버리면 돼요. 이거 좀 이상해. 실제로 이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 실제로 잘 돌아가는데도 무조건 이상해라고 내버리면 그건 좋은 건 아니겠죠. 최대한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accept 할 수 있도록 요 타입 검사기를 타입 검사기라고 하는 정적 분석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충분히 다 이렇게 accept하는 어떤 그런 분석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타입 검사기가 괜찮아, accept라고 하면 적어도 5가지는 항상 보장이 되어야 돼요. 보장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운드한 타입 검사기, 사운드한 정적 분석기다. 이렇게 사운드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타입 세이프티를 이제 알고리즘하게 구현한 분석기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뭐 example들이 11개 나왔나요? 11개 나왔는데 빨간색은 리젝을 하겠다. 이제 아직 우리가 뭐 타입 검사기를 어떻게 만들지, 뭐 타입 검사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타입 검사기를 이제 만들 것이고요. 그 우리가 앞으로 만들 타입 검사기에 의하면 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다 리젝을 시킬 거다. 리젝을 시킬 예정이고, 그다음에 녹색은 다 액셉트 시킬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럼 왜 빨간색은 각각의 빨간색의 이그젬플을 보면서 이건 왜 리젝을 했고 또 녹색을 보고는 왜 이거를 액셉트를 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면, 요거 벌써 이미 했죠. 요 3이 들어가면 안 되죠. 불리언 나오는 어떤 식이 들어와야 되지, 넘발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리젝 잘한 것 같습니다. non boolean test이기 때문에 리젝을 했어요. prop x3 x 요거 이 자리 안 되죠. 프로시저가 와야 될 자리예요. 프로시저 value가 리젝 한거 맞고 non prop value later 요거는 accept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x가 프로시저이기만 하면 돼요. x가 만약에 인트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안 되는데, 요거 자체는 지금 x가 인트로 들어올 거라는 힌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x는 이제 프로시저로 들어온다면 accept가 그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f 하나 받고 x 하나 받아서 fx 한 거 accept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리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x 자리에가 x가 프로시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x는 4로 지금 바인딩이 되어 있잖아요. non procedure value later 요가 똑같은 이유로 리젝이 되어야 되는 그런 example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이제 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가 x로 되는 거죠. 이게 프로시저 콜인데 4가 x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x자리가 4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non procedure value later로 라는 사유로 리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x가 0이냐 테스트했으면 x가 불리한 값이죠. 불리한 값인데 이게 이제 뺄셈에 피한산제로 왔으니까 non-integer argument to a difference expression 요 이유에 의해서 이제 리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건 어떻습니까? 0이 0냐 불리한 값이 되겠죠. 불리한 값이 x로 가는데 요 프로시저 안에서 x에 기대하는 바는 integer argument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on-integer argument to difference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이유로 리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f가 함수가 아닌데 함수인 것처럼
f가 함수 자리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리젝이 되겠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f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금 뭔가 좀 잘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군요. 요 f 자리에다 지금 3을 넣은 거예요. 3을. f 자리에다가 3을. 그리고 아직 x는 지금 뭘 넣을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지금. x가 오면 이제 fx로 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괄호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3이 지금 f로 전달이 돼가지고 당연히 안 되겠죠. non proc value가 되겠죠. 그래서 리젝이 됐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f에다가 지금 1, f가 지금 일종의 제기함수처럼 쓰였는데 안 끝나죠. x가 1 들어가면 1 더하기 1 해가지고 f에다가 2를 하고 또 f가 3을 하고 4하고 하고 이게 안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non terminating 하는 거긴 하지만 이 경우는 뭐 non terminating 하다 무한 루프로 돌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 주어진 뭐 제기함수나 루프가 무한 루프로 돌까 안 돌까 이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없는 걸로 증명이 돼 있어요. undecidable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 찾아내는 거 어렵기 때문에 non terminating 할지 안 할지 찾아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accept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safe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타입에 대한 우리 타입이라는 거는 주제에 대한 일종의 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타입 구문을 배우고 주어진 값이 어떤 타입이냐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